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각 건담들은 소형화된 빈병기, 페이지 시프트 장갑 같은 신기술과 함께 특성화된 전용 장비와 기능들을 사용하며 양 진영에서 활약하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시리즈에서 드문 은신 능력을 갖춘 기체이자 자신의 활약은 애매하더라도 이후 기체들에 많은 영향을 준 건담, 블리츠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즈미기라 70년에 발발한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은 자프트가 지구권 전역에 살포한 뉴트론 제머, 새롭게 등장한 전투형 모빌스트로 인해 지구연합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프트가 살포한 뉴트론 제머는 핵분열 발전을 억제하며 기존의 무선 통신, 전파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재래식 병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자프트의 모빌스트에게 그나마 대응이 가능하던 모빌 아머조차 3대1의 교환비를 보이며 모든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구연합은 악화되는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빌 아머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 방식을 물색하게 되었고, 중립국임에도 높은 기술을 보유한 오보연합 수장국과 협력하여 내추럴용 모빌스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연합과 오브는 물리적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지 시프트 장갑, 모빌스트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빈병기 같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개발했고, 이 기술들을 투입하여 제작된 내추럴용 모빌스트들이 작중 최초의 건담인 GAT-X 시리즈입니다. OV 기술과 제작 시설, 지구연합의 압도적인 자원과 자금을 지원받으며 기술자들은 최초의 범용 프레임인 X 100번대 프레임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건담인 듀얼, 원거리 고화력 지원을 담당하는 버스터, 스트라이커 팩을 교체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가변용 프레임인 X 300번대 프레임을 사용하며 모빌암으로 변형하는 이지스 같은 여러가지 컨셉을 가진 건담들을 제작하게 되죠. 사실 지구연합은 GAT-X 시리즈를 설계하며 소형 빈병기와 페이지 시프트 장갑 이외에도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습니다. 가스 형태의 미라주 콜로이드 입자를 자기장을 이용해 고정하는 것으로 가시광선과 레이더파를 굴절, 흡수시키며 기체 전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아직 미완성인 기술이었지만 상용화된다면 전장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한 사기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구연합은 이 은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며 은신과 침투를 위주로 한 건담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GAT-X 시리즈 중 은신과 침투, 특수전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 블리츠 건담이죠. 이렇듯 호기롭게 기획된 은신용 기체였지만 블리츠 건담은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 결점이 많았고, 은신과 침투라는 컨셉이 다른 전투용 기체들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죠. 일단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페이지 시프트 장갑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은 무장에 많은 에너지를 할당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은신 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발동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취약해졌기 때문에 설계 중이던 은신용 건담은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전면전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은신을 위해 기체 각 부분에 미라주 콜로이드 입자를 저장, 살포하는 부분이 필요하여 기존 활용하던 건담들의 프레임으론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담을 제작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구연합은 기존 사용하던 X 100번대 프레임을 바탕으로 미라주 콜로이드용 특수 프레임인 X 200번대 프레임을 새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의 조정, 무장의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총 7번의 시도를 거친 이후에서야 간신히 블리츠 건담을 제작할 수 있었죠.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은신용 건담 블리츠는 지구연합의 목표대로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을 사용하며 적진에 침투하는 컨셉을 가지게 되었지만, 은신 시스템은 아직까지 실전 투입하기엔 많은 단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단 극심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 최대 지속시간이 85분밖에 되지 않았고, 사용 중엔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전개할 수 없어 방어력이 취약해졌죠. 또한 스텔스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은 여전히 탐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블리츠는 동체에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최대한 줄여야 했고, 은신시 스러스터의 사용이 제한되어 소리가 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 관성 이동을 할 수 있는 우주에서 주로 활동하도록 설계되죠. 이것이 블리츠의 외장이 검은색을 띠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블리츠 건담은 앞서 설명했듯 전면전을 위해 설계된 다른 건담들과는 컨셉이 달랐고, 미라주 콜로이드의 단점으로 인해 다른 건담들과는 완전히 다른 무장들을 장비하게 됩니다. 기체 자체의 에너지 소모가 심각하다 보니 블리츠는 고화력 무장을 사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적을 상대하는 접근전 방식의 전투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블리츠의 무장은 공격과 방어 기능 모두에 사용 가능한 트리케로스, 와이어가 내장된 클로 유닛, 글레이프닐은 총 2가지로 구성되죠.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블리츠는 기체 내부의 온도를 최대한 낮춰야 했고, 덕분에 다른 건담들은 대부분 장비한 이겔슈테른 같은 내장 무장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은신 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사용할 수 없어 방어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체를 방어할 실드의 존재가 다른 건담에 비해 중요해졌죠. 그렇게 개발된 것이 공격과 방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순 시스템 트리케로스입니다.
트리케로스는 빔 라이플과 빔 사벨, 쉴드와 랜서 다트가 결합된 공방일체의 복합 무장인데요. 기체 프레임의 빔 사벨 혹은 각종 내장 무장들을 장비할 수 없는 특성상 블리츠는 하나의 무장이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그 실험용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트리케로스죠. 무장에 많은 에너지를 할당할 수 없어 다른 건담들이 사용하는 57mm 빔 라이플에 비해 트리케로스의 빔은 구경이 작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적고 화력도 부족하지만 모빌아머와 모빌스트를 상대론 여전히 뛰어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트리케로스엔 근접전을 위한 빔사벨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방패에서 빔사벨이 전개되는 것이라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손목만으로 빔사벨을 휘두르는 다른 건담에 비해 블리츠는 트리케로스와 오른팔을 모두 움직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고화력 무장의 사용이 제한되던 블리츠는 자연스럽게 다른 건담들에 비해 화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트리케로스엔 초고속 운동체 관통탄 랜서 다트가 탑재되죠. 긴 데모스 형태를 가진 랜서 다트는 고속 발사 이후 목표를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적 내부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관통형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탄 병기인 만큼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났으며 손에 쥐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이 부족한 블리츠에겐 굉장히 효율적인 병기였죠. 다만 3발밖에 장착할 수 없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적을 상대론 사용이 부적합하여 전함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트리케로스는 애초에 쉴드로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 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적의 빔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다른 건담의 쉴드와는 달리 쉴드 자체가 페이즈 시프트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리 방어력도 뛰어나죠. 이렇듯 공수 양면으로 다양한 장비들이 결합된 트리케로스는 블리츠에 처음으로 장비되어 여러 실전을 겪고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만 모든 무장이 쉴드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쉴드가 부착된 오른팔을 잃는다면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컨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 건지 이후 여러 기체를 거치며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생산되기도 하죠. 블리츠의 왼팔에 장비되는 글레이프니르는 와이어가 내장된 로켓 추진형 클로 유닛입니다. 로켓 추진으로 사출하고 연결된 와이어를 통해 이를 컨트롤하며 적을 붙잡거나 클로를 모아 장갑을 관통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죠. 말만 들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무장처럼 보이지만 글레이프니르 또한 당시의 상황과 여러 결함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일단 당시의 지구연합은 양산형 모빌스트를 활용하지 않던 상태였고 그나마 상대하던 스트라이크조차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인해 물리 방어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용할 타이밍이 매우 애매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장비인 소드 스트라이크의 펜저 아이젠의 경우엔 그나마 실드의 기능도 겸하지만 글레이프니르는 방어 기능이 전혀 없어 블리츠에겐 게르긴 장비였죠. 이렇듯 당시에도 애매한 기능, 장비들을 장착한 블리츠는 자프트의 건담 노획 작전에서 노획되어 자프트 적복 소속인 니콜 라말피에게 배정됩니다. 블리츠 건담은 애매한 특성들로 인해 탈취당한 지구연합, 이를 탈취한 자프트 모두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리츠의 가장 큰 특성인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은 적진에 은밀히 침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술이지만 이는 한쪽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유용한 것이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특성이었습니다. 지구연합 입장에선 이후 특수전에 요긴하게 사용될 기술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니 큰 손해를 본 것이고 자프트 입장에선 이 기술을 개발한 지구연합이 어차피 대응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시드 초반부, 블리츠는 은신 시스템을 사용해 아르테미스 요새를 함락시키는 등 나름 전과를 세우긴 하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항상 탐지되며 활약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블리츠와 니콜은 스트라이크와의 전투 도중 오른팔을 잃고 페이지 시프트 다운이 일어난 이지스를 보호하다 스트라이크의 대함도에 조종석을 공격당해 아주 끔찍하게 사망합니다. 여담으로 이 니콜의 사망 장면은 시드 시리즈에서 50회 이상 등장할 만큼 대표적인 뱅크씬으로 활용되며 니콜은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캐릭터가 되었고 블리츠 또한 작중 비중은 적지만 다른 의미로 많이 등장한 기체가 되었죠. 그렇게 전투에서 파괴된 블리츠는 은신용 기체라는 특수성, 까다로운 조종으로 인해 양산화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선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연합은 2기 GAT-X 시리즈의 포비든 건담에 미라주 콜로이드를 활용한 에너지 편향 장갑, 게슈마이드의 판처를 개발하였고 자프트는 거대 감마선포인 제네시스에 은신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아름아름 블리츠의 기술들을 활용했죠. 의외로 블리츠의 기능들을 계승한 후계기라고 할 만한 기체는 이후 전혀 다른 곳에서 제작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GAT-X 시리즈는 지구연합과 중립국인 오브의 합작으로 제작된 기체들입니다. 사실 오브의 지도자였던 우즈미나라 아스아는 이 협력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연합과 오브의 협력은 오브의 지도층이자 세계를 정복할 야망을 가지고 있던 론독이나 사하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론독이나 사하크는 GAT-X 시리즈의 개발 과정에서 오브의 국영기업인 모르겐 르에테사에게 건담의 데이터를 탈취하여 오브만의 새로운 모빌스트를 제작시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후 외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 기체들 아스트레이 시리즈입니다. 연합의 기술을 탈취한 오브의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이 기체들에 아스트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OV 기술자들은 지구연합의 거의 모든 기술들을 도용했지만 페이지 시프트 장갑만은 블랙박스를 해제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아스트레이 시리즈들은 아예 공격을 회피하는 컨셉으로 개발되어 높은 기동성과 인간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OV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GATX 시리즈와 함께 개발되던 아스트레이 시리즈는 자프트의 건담 탈취 작전이 벌어지자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모두 파괴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아깝게 생각했던 기나는 그중 최초의 기체이자 오브 귀족을 상징하는 색인 금빛으로 도색된 프로토 제로원, 즉 골드 프레임을 회수합니다. 헬리오폴리스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기나는 듀얼이 미처 챙기지 못한 듀얼 전용 장비인 개볼그를 얻게 되었고, 탈출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만 너무 강한 반동으로 인해 개볼그를 사용하던 오른팔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후 로우규를 레드 프레임과도 전투를 펼치며 골드 프레임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고, 수리와 개수를 위해 오브 본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한편 블리츠 건담의 잘려나간 오른팔을 회수한 오브는 이를 분석하여 여러가지 기술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라주 콜로이드 입자를 살포하는 장치가 각 어깨 부분에 위치하고, 또 오른팔에는 주무장인 트리케로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 골드 프레임도 오른팔을 잃었던 상황이라 OV 기술진들은 이 블리츠 건담의 오른팔을 골드 프레임에게 이식하고 발전된 기술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체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아마츠입니다. 아직 미완성인 기체이지만 아스트레이, GATX 시리즈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아마츠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노아이가 추가된 건담 헤드가 탑재되며 시야 반경이 넓어졌고, 아스트레이 특유의 민첩한 운동성을 보유했으며 블리츠의 오른팔에 장비된 트리케로스, 심지어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 또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블리츠 건담의 후계기 느낌을 가지게 된 신기한 기체이기도 하죠. 이후 OV 궤도 위성기지인 아메노미아시라에서 최종 조정된 아마츠는 완성형으로 개조되며 빔라이플에서 빔사벨을 전개하고, 방패 자체도 근접무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트리케로스 개량형, 날개를 적에게 접촉시키는 것으로 적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 블레이드 마가노 이쿠타치, 날개 내부에 내장된 유선식 샷 랜서 마가노 시라우코 같은 무장들을 탑재하죠. 다양한 장비와 기능들이 추가된 아마츠는 당시 오브군 최강의 모빌스티였을 뿐만 아니라 핵동력 기체와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마가노이 쿠타치를 이용해 에너지를 흡수하며 연비가 형편없던 은신 시스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아스트레이 특유의 민첩성과 트리케로스 개량형 같은 추가 무장들을 이용해 레드 프레임의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절단할 정도로 근접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죠. 론도기나 사하크가 직접 탑승한 아마츠는 이후 로우규의 레드 프레임, 무라쿠모가이의 블루 프레임 세컨드 L과 전투를 펼치며 둘을 농락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하지만, 로우규와 가이의 협력으로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론도기나 사하크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아마츠의 자네는 기나의 쌍둥이 누나 론도미나 사하크가 회수하게 되죠. 일부 마지막 전투인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에서 뉴트론 제머 캔슬러,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을 모두 사용한 제네시스가 등장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지구연합과 플랜트는 정전 조약인 유니우스 조약에서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양 진영은 공식적으로 은신 기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니우스 조약은 지구연합과 플랜트 사이에서만 맺어진 조약이라 중립국인 오브는 해당되지 않았고, 연합과 플랜트 또한 조약을 위배하면서도 은밀히 은신기체와 함선들을 운용했죠. 일부 후반 시점부터 스트라이크 대거를 포함한 대거 시리즈를 운용하며 모빌스트 기술을 발전시킨 지구연합은 2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모빌스트 부대를 대량으로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지구연합은 다른 GATX 시리즈의 양산형을 개발하며 기존에 양산하지 못한 블리츠의 양산형도 함께 제작하죠. 그렇게 개발된 것이 특수전, 요인 납치 및 암살 전용 양산기 N대거-N입니다. 핵과 닌자를 의미하는 두 개의 N이 이름에 들어간 만큼 N대거-N은 핵엔진이 탑재된 닌자라는 컨셉으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내장되어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비가 형편없던 은신 시스템을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성능 기체였죠. 무장 또한 트리케로스의 강화형인 70mm 고에너지 블래스터가 장비된 실트 게베르로 발전되었고, 왼쪽 팔에 장비하던 글레이프니르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변형된 하켄파우스트로 교체됩니다. 또한 기존 블리츠가 근접전 비중이 높았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거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장비되는 스틸레토와 실제 근접 무장인 대장갑도를 2정 장비합니다. 추가적으로 무릎과 손바닥 부분에 스트라이크 누아르와 비슷한 다목적 앵커가 장비되어 버니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형 지물을 이용해 은밀한 기동이 가능했죠. 엔데거 N의 개발은 일부 시점인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니우스 조약에서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은신 시스템의 사용이 금지되자 지구연합은 공식적인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개발 스텝들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직시켜 은밀하게 제작합니다. 따라서 엔데거 N은 공식적으로 몇 기가 제작되었는지, 어떤 작전에 투입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죠. 이외에도 지구연합은 하이페리온 건담을 개발한 이력이 있던 액타이온 인더스트리와 함께 강화형 GATX 시리즈 액타이온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는데요.
여기엔 기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듀얼의 강화형 기체인 네로 블리츠 건담 또한 포함되었죠. 네로 블리츠는 다른 액타이온 프로젝트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신이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교체되었고 엔데거 N과 비슷하게 핵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미라주 콜로이드 은신 시스템은 기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열과 빛, 소음에는 그대로 탐지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네로 블리츠는 열을 발생시키는 빈병기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소음과 빛을 발생시키지 않는 근접 무장들로 무장하게 되죠. 네로 블리츠의 등에 부착된 두 개의 날개는 펼치면 그래플링 암으로 변형하여 적기를 포박하거나 으깨버릴 수 있습니다. 설정상 악력이 매우 강력하여 페이지 시프트 장갑 또한 파손시킬 수 있죠. 기존 사용하던 트리케로스는 왼손으로 옮겨지고 오른손엔 유견장 런처와 클로가 장비됩니다. 런처는 포탄 혹은 더미 풍선을 발사하는 것에 사용되고 클로는 근접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팬텀 페인의 파일럿인 다나 스닙이 탑승한 네로 블리츠는 압도적인 은신 능력으로 많은 활약을 하지만 이후 턴 델타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네는 정크 길드로 넘어가게 되죠. 론도미나 사하크에게 회수되었던 아마츠는 2부 시점 새로운 주인인 미나에 맞춰 아마츠 미나라는 형식으로 개량됩니다. 외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기술이 발전하여 전체적인 성능이 30% 이상 상승하였고 대기권 내에서 비행이 가능해졌으며 왼팔에 츠무아노 타치, 오키츠노 카가미, 허리 부분엔 토츠카노 추륵이라는 근접 무장들이 추가됩니다. 기존 에너지 흡수 블레이드인 마가노 이쿠타치 또한 성능이 개량되어 원거리에서도 적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오키츠노 카가미 장비를 이용해 빔실드와 소드를 전개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흉악한 성능을 가지게 되었죠. 완전한 악인이었던 론도기나 사하크와는 달리 그의 누나인 미나 사하크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라 아마츠 미나는 외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미나 사하크는 이후 외전인 천공의 황녀에선 주연으로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천공의 황녀에서 아마츠 미나는 미나 사하크의 후계자인 카자하나 아자, 라스 윈슬렛이 탑승하는 아마츠 하나로 개수되고 이후 야타가라스라는 날개 유닛이 부착되며 골드프레임 아마테라스라는 기체가 되어 아예 뇌절까지 찍어버리게 되죠. 한편 아마츠 미나의 데이터는 외전에 등장하며 카본 휴먼이라는 복제인간 기술을 활용하는 세력 라이브러리안 워크스가 입수하게 되고 그들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네불라 블리츠 건담이라는 또 다른 블리츠의 파생형 제작에 사용됩니다. 아마츠 미나와 블리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무장과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미라주 콜로이드를 활용한 분신술, 심지어 텔레포트까지 사용하는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기능은 아주 단순한 원리의 눈속임입니다. 네불라 블리츠의 파일럿은 릴리 더 벨리라는 소녀로 20명 이상 복제된 카본 휴먼입니다. 라이브러리안 워크스는 복제된 각 개체들에게 네불라 블리츠를 모두 지급했고 여러 개의 네불라 블리츠가 서로 은신을 껐다 키는 것으로 분신술, 텔레포트를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죠. 이후 네불라 블리츠와 릴리 더 벨리들은 로우귤의 정크 길드와 전투를 펼치고 그중 5명은 정크 길드에 투항합니다. 살아남은 다른 릴리 더 벨리들은 전용으로 제작된 커스텀 블리츠 건담에 탑승하기도 하죠. 이외에도 블리츠 건담의 기술들은 2부 시점 데스티니 건담의 날개에 사용되어 미라주 콜로이드 분신을 만드는 것에 활용되거나 극장판 시점에선 캐벌리어 아이프리드의 은신 기능에 사용되기도 하며 글레이프니르와 랜서다트 같은 블리츠의 무장들은 글레이프니르2, 랜서다트2로 개조되어 극장판에 등장한 듀얼의 개수기 듀얼 블리츠에서 활용되기도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